현재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폴더블 폰의 인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폴더블 폰 하면 삼성의 Z 플립과 Z 폴드가 바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여름에 Z 시리즈 3를 내놓았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Z 시리즈 3는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기도 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지난 9월 말까지 20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결과에 따르면 21년 폴더블폰 판매량은 900만 대로 예상되는데요. 20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중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약 90%로 폴더블폰에 대한 삼성전자의 독주체제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독주체제에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여러 특허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최근 위아래로 접는 방식의 폴더블폰과 관련된 특허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접는 방식은 위아래로 Z 플립과 동일하지만 Z 플립과 달리 정사각형의 모양이라고 전해졌으며 이외에도 돌돌 말 수 있는 방식의 롤러블 폰 특허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S 폴더블 관련 영상도 이미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실 폴더블 폰의 기술 핵심은 아웃폴드와 인폴드인데요. 사실 인폴드의 경우 제대로 접히면서 디스플레이의 곡률은 최소화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두 번 접히는 폴더블폰의 경우 아웃폴드와 인폴드 기술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삼성은 이미 모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 무궁무진한 상태입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에 대한 독주체제가 이어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경쟁사들 중 폴더블폰에 대한 기술 장벽으로 인해 아예 포기를 선언한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2년간 폴더블폰에 대한 개발을 진행해오던 구글과 새로운 폴더블폰 출시를 중단한 TCL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는 새로운 방식의 폴더블폰을 출시하고자 기술 개발과 제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폴더블폰이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접는 행위는 과거의 폴더폰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굳이 폰을 접을 필요가 있냐? 접으면 그대로 자국이 남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20만 번을 접어도 끄떡없는 폴더블폰이 탄생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의 독주를 막기 위한 여러 기업 중 애플의 전망이 유독 눈에 띄는데요. 애플은 한때 폴더블폰의 디스플레이 샘플을 삼성에 요청했다는 루머도 돌며 애플의 폴더블폰의 출시가 머지않았다는 신호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늦어도 2023년에는 애플의 폴더블폰이 공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현재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오는 2023년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주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추격에 나섰지만 애플은 아직 폴더블폰 양산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15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로스영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 최고 경영자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2024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폴더블폰 개발을 준비해온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애플은 2016년부터 꾸준히 폴더블폰 관련 기술 특허를 출원해왔고 또 폴더블폰 개발을 위해 LG 디스플레이와 협업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습니다. DSCC에 따르면 올 3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260만 대로 전분기보다 215%,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했으며 4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이 380만 대로 전분기 대비 47%, 전년 동기 대비 45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판매가 흥행가도를 달리는 데 힘입은 성장세라 해도 무방합니다.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만큼 삼성전자와 힘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갤럭시 폴드 초기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삼성은 거의 경쟁하지 않고 3년간 오류를 수정해왔다며 애플이 2023년 또는 2024년 폴더블폰을 출시한다면 수년간 폴더블 기기 관련 전문 기술을 축적한 삼성과 경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화웨이도 폴더블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19일 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오는 23일 새 폴더블폰 P50 포켓을 공개한다고 전했습니다. P50 포켓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처럼 상하로 접히는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폰입니다. 한편 화웨이가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9년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메이트 X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처럼 안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대세가 됐고, 화웨이는 아웃폴딩 방식을 포기했으며, 화웨이는 올해 초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폰 메이트 X2를 출시했지만 300만원에 달하는 높은 가격으로 또다시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3%에 이르지만 화웨이의 점유율은 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갤럭시 Z 플립을 닮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폰으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P50은 기린의 9000 포지나 스냅드래곤 888 버전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탑재하고 5G는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Z 플립 3보다 약간 큰 6.8인치이고 화면 주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힌지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포도 오는 23일 폴더블폰 파인드 N을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포가 최근 자사 최초 폴더블폰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 제품은 주름이 많고 내구성도 한참 떨어진다 라며 삼성전자 폴더블폰을 저격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미래는 폴더블폰의 경쟁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성능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각국과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다면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 신화를 먼저 쓰며 선두를 잡은 데 이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도 초격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달리고 있으며 파운드리 반도체에서도 대만의 TSMC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삼성은 절대 자신들을 넘지 못할 것이라 했지만 현재 반도체 시장을 본다면 삼성의 질주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던 중 IBM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5나노미터 공정으로 칩 생산을 맡긴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IBM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도 발표했습니다. 15일 IBM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5나노 칩은 IBM의 서버 플랫폼에서 활용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IBM이 삼성 파운드리 7나노미터 공정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한 칩은 올해 초부터 IBM 파워십 서버 제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올 초 공개한 IBM 텔론 프로세서 역시 IBM 설계로 삼성에서 제조했습니다. IBM이 삼성전자와 미국 뉴욕 올버니 나노테크 연구소에서 공동 개발했다고 전한 수직 트랜지스터 아키텍처를 활용한 신규 반도체 디자인 VT팻은 기존 핀팻 공정 대비 전력 사용량을 85% 줄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 반도체는 한정된 영역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어야 하는 기술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세 공정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는 있지만 수평으로 배치되는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어 곧 물리적 한계에 닿게 됩니다. VT팻은 기존처럼 수평으로 배치하는 것이 아닌 트랜지스터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인데요. 한정된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는 게 IBM 설명입니다. 무케시 카레 IBM 리서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시스템 담당 부사장은 현재 반도체 업계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BM과 삼성은 반도체 설계 부문에서의 혁신은 물론 하드테크를 추구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최근 IBM은 손톱 크기 공간에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는 2나노미터 공정 기반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IBM 외에 최근 스위스 반도체 업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로부터도 스마트폰용 MCU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U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와 자동차에서 신호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계약은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물량으로 삼성전자의 16나노미터 공정을 통해 제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ST마이크로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생산했던 물량을 삼성전자에 위탁했다는 점에서 향후 MCU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딴 수주를 두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TSMC 추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얘기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올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52.9%와 17.3으로 격차가 크지만 선단 공정으로 불리는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비율이 6대 4 정도로 줄어듭니다.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10나노 이하 시장 비중은 2019년 4.4%에서 2024년 29.9%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이미 양강체제로 굳어진 10나노 이하 시장에서 향후 초미세 공정이 더 진행되면 점유율 구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미세 공정을 넘어 초미세 공정 시대입니다. 초미세 공정인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양산하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뿐입니다. 현재 양산은 5나노를 넘어 3나노 공정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2나노 반도체 공정을 2025년부터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 공정에 우선 적용해 얻은 양산 기술을 활용해 수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ASML의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ASML은 전 세계에서 EUV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납품업체 구조상을에 위치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과 한정적인 생산 대수로 주문자인 감마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TSMC마저 쥐락펴락하는 슈퍼홀로 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40년 전 삼성전자가 ASML 인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발간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30년사에는 김광호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인터뷰가 담겼는데요. 인터뷰에서 김 전 부회장은 1982년 필립스가 삼성전자의 ASML 인수를 제안해 현지 실사를 위해 미국 본사를 찾았지만 당시 ASML은 업력이 짧고 삼성도 사정이 넉넉지 않아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며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구현 기술을 따져보면 안타까움이 남기도 한다고 회고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까지 TSMC가 압도적으로 많은 장비를 가져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ASML 네덜란드 본사를 직접 찾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최근 7나노 이하 공정에서 필수인 EUV 노광 장비 확보전에서도 TSMC에 밀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E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대당 2천억 원 이상의 고가에도 물량이 많지 않아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ASML 매출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 비중이 39%로 한국을 앞섰지만 올 1분기에는 한국 비중이 44%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삼성의 폴더블 독주와 반도체 혁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